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전고체 전지 3차원 모델링 연구라는 주제로 디지스트 이용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VRP를 진행하게 된 이호형, 이준엽, 정우진, 최희웅입니다. 우선 서론 부분은 저희 연구 계획 발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기차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의 원인이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전고체 전지인데요. 전고체 전지는 이름 그대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를 의미합니다. 이 전고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하여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그 고체 전해질이 내부 단락을 차단해 줌으로써 발화 가능성과 폭발 가능성을 모두 감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고체 전지는 바이폴라 전기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요. 고전압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사용 온도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활물질과 고체 에너지를 입경비에 따른 구조 및 전도 특성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전극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전극은 활물질과 고체 에너지, 바인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세 물질을 각각 NCM, LPSCl, NBr이라는 물질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 물질의 성분비를 80대 18대 2, 90대 8대 2로 다르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각각의 전극 사이즈는 30 곱하기 30 곱하기 32.5 마이크로미터, 30 곱하기 30 곱하기 29.5 마이크로미터로 다르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면적당 무게와 전극의 공급률 또한 보시다시피 설정을 해두었고요. 저희가 연구 주제로 설정한 입경비 차이를 두기 위해서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입경비를 10대 1, 5대 1, 3대 1로 다르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활물질인 NCM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인 구형으로 고정을 해 주었고요. 고체 전해질인 LPSCl은 구형으로 유지하되 지름을 입경비에 따라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온 전도도도 보시다시피 설정을 해 주었고요. 다음과 같은 설정들은 저희가 사전 연구에서 참고했던 연구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시된 그림은 전지 내부의 전극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실제 전고체 전지 내부의 일부분은 왼쪽 부분처럼 연결성이 좋은 구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른쪽 부분처럼 연결성이 좋지 않거나 고립된 일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는 전자나 이온의 올바른 이동 경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즉 전극의 반응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전극 반응을 위해서는 전자와 이온의 이동 경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결성뿐만 아니라 활물질과 고체 에너지 사이의 접촉 면적 역시 원활한 전극 반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전고체 전극의 구조 및 전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디지스트 10분팀의 경상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우형입니다. 먼저 연구 진행을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조체를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활물질을 생성하고, 두 번째로 바인더를 생성하여 활물질 사이의 바인더를 표현하였으며, 세 번째로 고체 전해질을 생성하여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사이의 바인더를 표현하였고, 마지막으로 바인더를 생성하여 고체 전해질 사이의 바인더와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사이의 바인더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체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형성된 구조체의 오차율을 5% 미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80대 18대 2의 조성비에서 3대 1의 입경비를 갖는 구조체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고 5대 1, 10대 1의 입경비를 갖는 구조체는 다음과 같은 오차율을 가지도록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대 8대 2의 조성비에서 형성한 3대 1, 5대 1, 10대 1의 입경비를 갖는 구조체는 다음과 같은 오차율을 가지도록 형성하였습니다. 그림은 오차율을 5% 미만으로 형성한 두 가지 조성과 입경비에 따른 6개의 구조체 사진입니다. 형성된 구조체를 바탕으로 접촉 면적과 활물질 표면적 대비 접촉 면적 비를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실험적으로 구하기 힘든 접촉 면적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접촉 면적을 정량적 수치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량적으로 구한 접촉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체 전해질의 함량 증가에 따라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체 전해질의 입경이 작아질수록 접촉 면적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스트 10번 팀의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우진입니다. 다음은 굴곡률 톨투스티에 대한 결과 비교입니다. 여기서 굴곡률이란 굴곡도라고 말하기도 하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 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는 분리막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그림이며 굴곡도란 기공의 길이를 분리막의 두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굴곡률의 값이 클수록 해당 경로의 길이가 큰 구조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성한 디지털 트윈 구조체 6건에 대한 굴곡률 값을 얻어내었고 그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90대 8대2 웨이트 퍼센트일 때 3대1의 입경비에서 털추스틱 값이 없는 이유는 구조체를 그릴 때 Z축으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값이 계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고체 전해질의 함량 증가에 따른 굴곡률의 감소를 형성한 디지털 트윈 구조체를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고체 전해질의 입경 강소에 대한 굴곡률의 감소를 위 그래프와 표를 통해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효이온 전도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식은 유효이온 전도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이온 전도도는 기존 고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이온 전도도에 대비해서 실제 고체 전해질이 차지하는 부피와 톨츠스틱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체 전해질 함량이 8%에서 18%로 증가할 때 그에 따라 이온 전도도가 6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고체 전해질의 입경이 작아질수록 고체 전해질 함량이 8 웨이트 퍼센트일 경우 1.5배 그리고 18 웨이스트 퍼센트일 경우 5배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유효 이온 전도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디지스트 10번 팀 광주영재고 1학년 재학 중인 최희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온 플럭스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온 플럭스란 전류의 흐름을 분석할 때의 전류 밀도와 같이 이온의 이동에서의 이온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우선 조성비 80대 18대2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빨간색 부분일수록 연결성이 잘 확보된 부분을 말합니다. 즉, 빨간색 부분일수록 이온 플럭스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결과표를 보았을 때 고체 전해질의 입경이 작아질수록 이온 플럭스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구조의 연결성이 더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입경비 3대1과 대비하여 10대1의 입경비일 때의 그림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유효이온 전도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고체 전해질의 입경이 작아질수록 유효이온 전도도 또한 증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성비 90대 8대2의 이온 플럭스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성비 80대 18대2의 구조에 비하여 이온 플럭스 자체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고체 전해질 입경의 감소에 따른 경향성은 전의 조성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의 유효이온 전도도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90대 8대2의 입경비 3대1 구조에서 Z축 방향의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고체 전해질의 입경이 작아질수록 이온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콜레이션 패스웨이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그림은 전극을 Z축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직경의 이온 통로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전 Z축 방향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90대 8대2의 입경비 3대1 구조는 Z축 방향의 포콜레이션 패스웨이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석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극의 조성 및 입경비에 따른 전고체 전지의 디지털 트윈 구조체를 형성하였고 수백만 개의 마이크로 입자로 구성된 3D 전극 구조체의 시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트윈 구조체를 바탕으로 실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리량의 정량화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모델 분석을 통해 동일한 함량의 고체 전해질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기 화학 반응에 유리한 전극과 전해질 간 접촉 면적과 유효 이온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다면 직접 실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설계 인자에 따른 전극의 성능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후 계획으로는 제한적인 구조 해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랜덤 시드에서의 구조체 해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어보고 싶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전극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지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지스트 10번 팀의 학생분들 너무 발표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지스트 10번 팀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점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해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학생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연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많이? 일단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사전 연구 기간에서 충분히 데이터나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만나서 리서치 데이 때 저희 조교 선생님의 뛰어난 지도 아래에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그 구조체를 형성을 했고, 그렇게 형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자료를 뽑는 부분에서는 그냥 반복밖에 없어서 조교 선생님께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크게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연구가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도 이 실험 결과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되게 정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디지스트 10번 팀 발표는 여기까지 한 것으로 하겠고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간단하게 연구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이 프리라이프를 시작할 때 전고체 전지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두 가지 주제 둘 다 평소에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주제라서 생소해서 좀 불안한 느낌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조교 선생님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수월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도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과학고등학교에 갔는데도 연구 활동 많이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프리RP 활동 같은 거 통해서 평소 관심사였던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연구해본 게 되게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교 선생님이랑 교수님께서 모르는 거 질문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발표대에서 피드백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누구 하나 노는 사람 없이 다 열심히 해서 되게 결과도 만족스럽고 연구도 되게 뿌듯했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 프리RP를 처음 신청할 때 디지털 트윈 기술 그 이름 하나 처음엔 막연했는데, 이 사전 연구를 통해서 뭐 여러 자료값을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의 그 보내주신 논문을 통해 알게 되고, 또 리서치 데이 때 직접 만나면서 뭐 교수님은 비록 뵈지 못했지만 뭐 온라인으로도 잘 대해주셨고, 조교 선생님의 여러 지도와 뭐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잘 팀원들과 협력하면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족하는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께서도 뭐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막 칼답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았던 조교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 경험을 쌓고 싶어서 프리-URP 지원하게 됐는데, 조교 선생님이랑 교수님의 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좀 더 진짜 연구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조교 선생님께 질문하면 바로 답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또
전고체 전지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좀 막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분들 소감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감만 들어봐도 이 팀이 정말 연구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고 조교님과 교수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말 얻어간 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교님 말씀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승원 조교님도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1기 학생이었기도 해서 이번에 조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에게 좀 색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첫 학생들이 이제 너무 잘 따라와주고 심지어 이제 리서치데이에 왔을 때도 정말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물어봐달라고 했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학생들이 다 잘 따라와줬기 때문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승원 조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기 학생이셨는데 이제 조교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 줌 회의에 그 디지트 10번 팀 지도 교수 이용민 네. 교수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너무 발표를 잘해줘서 제가 들어와서 듣는데 정말 뿌듯했고요. 조교가 얼마나 잘 교육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리서치 데이 때 만났어야 되는데 밀접 접촉자로 돼서 자가격리 중이라서 줌으로밖에 볼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 점하고 끝없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소통의 맛을 느끼게 해줬어야 되는데 후자는 그래도 된 것 같은데 전자가 너무 시간 제약이 있어서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집중 연구 기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